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관련 발언, 또 급변하는 무역 상황,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기업 주가 변동까지. 맞습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께 딱 필요한 핵심만 뽑아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특히 그 정책 결정하고 시장 반응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또 경제 지표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보들로 현재 상황, 그 큰 그림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관련 발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 아, 네, 그렇죠. 차기 연준 의장은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 한다. 거의 1% 금리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현 의장을 두고 고집센 노세다, 사임해라 이런 말까지 했죠. 상당히 강한 발언인데요. 이건 연준의 독립성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목할 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본인도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이에요. 아, 베센트 정관이요? 네, 특히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차기 후보가 내년 1월에 먼저 연준 이사로 지명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인데요. 이건 파월 의장에게 임기 막판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섀도우 의장 논란,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베센트 장관 역시 금리 인하가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 섀도우 의장 구상이 실제로 파월 의장의 남은 임기 동안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마 심리적 압박이나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형성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심리적인 압박? 네, 이미 차기 주자가 정해진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현 회장의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역 쪽도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디지털세 문제로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새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나왔죠. 네, 맞아요. 작년 양국 교역액이 9천억 달러가 넘는데도 말이죠. 규모가 상당한데요? 네, 근데 이게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마감 시한 그게 7월 9일인데 그것도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 시한이 임박했군요. 그렇죠. 베센틀 장관은 협상이 노동절, 그러니까 9월 1일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은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소규모 국가에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 지도자 발언을 문제 삼아서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을 접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계속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정치 무역에 이어서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결정이 있었네요. 연방대법원에서 하급법원에 전국적 금지 명령 권한을 제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6대 3 결정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특정 판사 한 명이 행정부 정책 전체를 전국적으로 딱 막아서는 걸 어렵게 만든 판결이에요. 아, 그렇군요.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그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 있잖아요.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그 관련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책 자체를 판단한 건 아니고요. 네, 합헌성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고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최소 30일간은 정책 시행을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두고 기념비적 승리라고 평가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다른 정책들에 내려진 금지 조치들도 풀려고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그리고 사법부의 견제 역할 사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행정부 권한이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생긴 거죠. 네, 의미가 크네요. 자, 이제 경제 지표 쪽을 좀 볼까요? 지난 5월 미국 소비 지출이 예상을 깨고 0.1% 줄었네요. 실질 소비는 0.3%나 감소했고요. 네, 소비와 소득은 좀 주춤했는데 근데 물가는 생각보다 잘 안 잡히는 모습입니다. 아, 물가는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로 나와서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어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앞으로 물가 상승 기대치가 좀 낮아지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호들이 좀 엇갈리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은 더 어려워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로가 더 불투명해진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뉴욕 증시는 S&P 500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그랬죠. 이게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일까요? 그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 심리도 분명 작용했고 또 AI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워낙 강세를 보인 영향도 컸습니다.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돋보였죠. 하지만 변동성도 여전한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특히 드후코공 기반의 중의학 기업 리젠셀 바이오사이언스 RGC라고 하죠. 아, RGC요? 네. 이 회사 주가가 정말 이례적으로 급등락해서 시장의 이목을 확 끌었습니다. 얼마나 올랐다 내렸길래요. 그 CEO의 지분 가치가 한때 33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갑자기 86억 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어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근데 뚜렷한 이유 없이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서 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는 소규모 회사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등한 건 정말 드문 사례거든요. 그렇군요. 암호화폐 시전은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이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정말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무역,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경제 지표와 시장 반응까지 숨가쁘게 다양한 정보들을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정책 결정자들의 말 한마디, 또 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경제 현실과 시장 심리에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앞으로 나올 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파장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거시적인 변화들이 당신의 투자나 경제 활동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